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1차 경선에서 이제 4강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면요. 3강은 이제 누구나 예상했고요. 근데 상당히 충격적인 이변이 생긴 게, 안철수가 4강이 들고 이제 나경원 후보가 안타깝게 탈락하는 이런 이제 충격적 이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워낙 좀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오차범위에서 약간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안철수가 들어온 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이게 충분히 작동했는가. 무당청에서 이제 안철수가 많이 얻었다 하거든요. 무당청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청이 있는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상당히 나경원 후보가 저는 앞섰을 거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에서 안철수보다 나경원 후보 앞선 게 여론조사 많았거든요. 근데 이 무당청이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아무리 이제 역선택을 방지해도 그날 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좀 이게 100% 역선택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제 작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이제 안타깝지만 나경원 후보가 이제 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하니 앞으로 이번이 그래도 선전한 겁니다. 더 큰 정치인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대2 구도가 된 거죠. 크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가 탄핵이니까, 탄핵으로 보면 이제 찬반, 탄핵을 반대했던 이제 김문수, 홍준표 후보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을 주도하고 찬성할 뿐만 아니라 주도했던, 그게 바로 이제 한동훈,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렇게 2대2 구도가 됐는데요. 역으로 보면요. 역설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로서는 안철수가 들어온 게 아주 부담스러울 겁니다. 내시면 이제 한동훈 측으로서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들어오기를 고대했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들어오면 탄핵 반대가 3개가 되잖아.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까지. 근데 탄핵 찬성은 한동훈 혼자밖에 없으니까 탄핵 찬성 표를 이렇게 독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식을. 근데 안철수가 들어오니까 탄핵 찬성을 표를 이렇게 또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안철수하고 한동훈 거기에 표를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제 역설적이게도 이제 오히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가 올라온 게 아주 전략적으로 보면 상당히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런 데 결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제 미디어 데이 해서 이제 마수들 정해서 토론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종합적인 4명 다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완전 달라요. 저는 여론조사 100%하고 다르다 봐요. 이번에는 이제 진짜 70만이 넘는 진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직접 당원 투표각이 50%가 반영되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의 역선택이 방지된 여론이 50%, 그 다음에 당원들 투표가 50%이기 때문에 이제말로 진짜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제말로 조직력이 강한 이런 이제 후보가 앞서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처음에 나경원 후보가 올랐으면, 나경원 후보가 이제 4강에 들어왔으면 탄핵 반대표가 3명한테 나뉘지않아요. 근데 안철수가 올랐기 때문에 저쪽이 나뉘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도 약간 김문수가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조직력이 아주 이제 강한 게 홍준표 후보가 조직력이 강해요. 그건 다 인정할 거야. 지구당 위원장이나 이제 특히 원외위원장 조직력은 많이 가 있어요. 거기에 또 이영수, 세미준 이런 이제 보수 최대 조직도 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대로 되면 이제
보통 생각은 탄핵 찬반에가 저쪽에 한동훈이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쪽에 김문수, 홍준표 중에 하나 올라간다. 이래가게 결선 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당원들이 50% 들어오면요. 오히려 파이 자체가 탄핵을 반대했던 파이가 저는 7, 80%를 보기 때문에 탄핵 찬성은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탄핵 찬성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조심스럽지만 오히려 이게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가 결선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약간의 희망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저는 이번에 배신의 강을 건너야 된다. 가장 배신자가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약간 이게 제 희망적인 예측. 그래서 이제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람인데 완전히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떠나서 진짜 여론 전문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정치 성향이 거의 없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이제 후배들이나 선배들 한번 여쭤보면요. 실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도 이제 조직력도 있고 또 실제 탄핵 약간 이게 중도적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때 광역단체장들이 질서 있는 테냐 하야 이거는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은 반대했지만 홍준표 후보는 약간 이게 중도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이게 노골적인 탄핵을 주도한 거고요. 김문수는 아예 반대한 거고, 홍준표는 이게 탄핵은 반대했지만 또 하야 여기 있으니까 중간 이런 이제 스펙트럼으로 봐야 되면 홍준표 후보가 조금 이게 한동훈 쪽에 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지금 현재 객관적인 순위만 봐도 1, 2등이 김문수, 홍준표 아니냐 이렇게 보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게 당원 50%가 직접 투표하면 저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진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선호를 떠나서 이게 김문수, 홍준표가 결선 어느 한쪽이 50%는 그건 말도 안 될 거고 홍준표 후보 캠프에 가보면 이게 그냥 이어서 50%로 끝내버린다라는데 그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게 치열한 4강 다툼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이런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 한동훈 캠프로서는 안철수가 올라온 게 상당한 악재고요. 또 역으로 보면 이제 나경원 후보가 김문수 지사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제 두 분이 햄버거 집에서 해동도 했고요. 원래 이제 옛날에 동작에 처음 할 때부터 아주 오랜 친분 인연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한 것도 이게 똑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도 윤심이 좀 실린 후보도 맞고 따라서 이제 오히려 저는 나경원 지지표, 그다음에 이철우 지지표 이런 데 표들은 김문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정복 표 있잖아요. 유정복 이런 표는 이제 홍준표 쪽으로 같은 광역단체장이니까 이런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양양자는 큰 변수가 표는 없으니까 이렇게 분석하면 오히려 떨어진 사람 표가 김문수 쪽으로 많이 간다. 왜? 나경원, 이철우는 똑같다 봐야죠. 김문수 지사하고 이쪽으로 많이 간다. 그 다음에 일부지만 유정복 표는 홍준표 쪽으로 갈 수 있다. 근데 한동훈은 오히려 안철수가 들어옴으로써 표를 나눠 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이게 지켜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닭이 쪽집게 점쟁이 그것도 아니고요. 워낙에 변수가 많아요. 특히 이제 마수 토론 과정에 좀 변수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이제 출렁출렁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도 단정적으로 누가 된다. 는 못하지만 제가 객관적인 예측 팩트만 말씀드리면 나경원 후보하고 이제 이철우 표가 김문수한테 가는 거 이거는 거의 팩트죠. 성향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팩트를 봐야 됩니다. 성향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홍준표의 조직력도 만만치는 않다. 그 캠프에 가보면 알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 한동훈 후보도 현역 의원이 한 17, 8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위드훈이 보면 조직이 있어요. 거기 돈도 29억을 이재명이보다 더 빨리 뭐 어떻게든 미리 다 준비는 돼 있었겠죠. 뭐 미리 팬카페에서는 언제부터 모금하니까 우리 바로 요 땅 하면 10만 원씩 보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겠지만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요. 불구하고 이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모으는 거는 그렇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팩트는 팩트니까. 왜? 그거는 이제 진짜 팬덤 없이 다른 캠프에 내가 얼마 만에 얼마 모았냐 다 알잖아. 제가 방송 안 하지만. 그 쉬운 건 아닙니다. 그 한 3만여 명의 그 소액으로 29억을 모았다. 이거는 이게 아직도 한동훈 측에도 아직도 강한 팬덤이 있다. 이거는 제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팬덤보다 더 압도적인 비호감층, 배신자 이미지 이것도 있다는 거는 또 한동훈 측에서도 인정해야 될 겁니다. 저도 이게 인정하냐. 팬덤이 있다는 거 인정. 그러게 그 비호감층이 강하다는 것도 한동훈 캠프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뚫고 이제 가느냐. 아마 이제부터 오늘부터 진검승부 4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뭐 언론에서는 자꾸 그 전당대회를 폄하해가 뭐 전당대회 할수록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왜 떨어지느냐. 아직도 왜 지지율이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언론들이 많은데요. 항상 그래. 그 좌파 언론도 그렇고 조정동도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후보들요. 정말 고생하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진짜 후보들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좋은 공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민주당 전당대회보다 유튜브 접속자만 해도 3배입니다. 3배. 근데 이번에 4강 가면 더 몇 배 압도할 겁니다.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마다 민주당이 앞서지만 또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선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전당대회까지 가보면요. 대흥행이 저는 될 걸로 기대를 하고요. 거기에 비장의 카드 또 한덕수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또 나중에 흥행 카드가 하나 있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손에 땀을 쥐면서 국민의힘 경선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뭐 저는 상당히 흥행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곧 아마 며칠이면 이제 바로 또 결승 2명이 정해지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힘의 경선 상황은 이게 가장 이슈니까 제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히 객관적인 예측이냐 아니면 이게 제 주관적인 희망이냐 이걸 제가 분명히 구별해서 제 주관적인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게 제 주관적인 뭐 희망이 반영된 예측이고 그런데 이게 아주 엉터리 예측은 아니다. 왜? 나경원, 이철우표가 김문수한테 가는 거 맞고 현재도 김문수 앞서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조직력이 강한 오랜 경험으로 당원들한테는 상당히 여론보다 더 앞설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객관적인 팩트도 2명이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드라마틱한 국민의 경선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진짜 안타깝게 떨어진 우리 나경원 후보나 다른 후보들도 앞으로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